네, 안녕하세요. 시리얼킬러의 전원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행안부 경찰국 추진 논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을 관리감독할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사 정권 시절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치안정책관실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전의 장관들은 경찰청 후보자에 대한 재청권 또는 치안정감급 고위 경찰관들에 대한 재청권이 없어서 면접을 안 한 게 아니며 면접을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정권에 충성하라는 길들이기로 비출 수 있는 측면 때문에 자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측근 장관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의 후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 역시 사실상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지역단위의 경남전적직장협의회에서 첫 반대 성명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집단 반발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수습하고 나섰죠. 김 청장은 전날 16일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후 5시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가 끝난 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권고가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해졌죠. 우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미군정 경무국 경무부를 거쳐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1948년 11월 4일 제정된 내무부 직제에 계속 규정되어 있던 경찰은 1991년 5월 30일 제정된 경찰법으로 내무부 직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갖게 되었죠. 2020년 12월 12일 경찰법이 처음 전부 개정되어 법제명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영화 1987을 보셨다면 기억하실 수 있고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서울 남영동 치안부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으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심층을 고치게 하는 부검의 증언으로 사건 발생 5일 만인 19일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 조한경과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죠. 이러한 사건 때문에 경찰은 과거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불렸습니다.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져 87년 민주화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6월 항쟁 7개월 뒤인 1988년 1월에는 충주경찰서 전경들과 이병무 경위가 경찰과 정치 권력의 분리를 주장하고 경찰대 졸업생 재학생 431명이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고 이듬해 4월에는 부산시 경찰과 간부들이 경찰의 중립을 촉구한 일도 발생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경찰이 강조한 것은 자신들을 국민 탄압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박종철 고음치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하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 확보를 위해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독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분리 독립을 해놓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현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죠.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었죠. 검찰 독립성에 대한 강한 소신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이런 소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은 필수적이지만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은 필요 없다는 모순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전해지죠.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마당에 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국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 통제를 왜 해야 하는 것인가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경찰 비대화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올해 검찰 정상화법 또는 검수 완박으로 경찰권이 커지는 만큼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기보다 책임이 더 커진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약 3개월 뒤에 시행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그래서 2대 범죄를 줄이는 것이지만 이 4개의 범죄 수사를 이미 경찰은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책임수사 체제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거풀만 더 늘었다고 확인되었죠. 책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피의자를 구속하고 싶어도 검찰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강제수사 절차는 경찰의 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그것을 기각하면 원하는 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죠. 검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은 검찰 통제권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해지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부송치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90일 동안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 결정에 검찰이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이견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의 견제 또는 통제 장치가 여전하다고 느낀다고 알려집니다. 경찰 내부망이 포일레대는 지난 14일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회장 일동 명의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 플레임을 씌워 14만 경찰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 지었다며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었죠. 일각에서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왜 행안부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법무부 경찰국이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법무부 검찰국과 달리 행안부 경찰국은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악용된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전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서도 나타났듯이 법무부와 검찰은 긴장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법무부가 검찰이 밀리기 쉽다는 점이 이미 경험적으로 드러났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단결하면서 장관이나 총리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현상은 익히 있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다 해도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예속을 조장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지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 반발에서 드러났듯이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직으로도 제대로 다루기 힘든 곳이 바로 검찰이라고 합니다. 반면 행안부와 경찰은 외부 개입이 없으면 행안부 쪽에 힘이 더 실리기 쉽고 이 점 역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합니다. 이런 구도 아래서 행안부 경찰국까지 두게 된다면 행안부와 경찰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전해지죠.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법상 치안 사무가 없는 행안부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인 직제령 개정을 통해 경찰지휘 규칙은 행안부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상위법의 정부조직법에 관련 사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 검찰 사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최근 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보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견제하는 것 외에도 행안부가 권한을 넘겨받아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사와 감찰이죠. 행안부 또는 장관이 그러한 권한을 갖추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면 정부에서 원치 않는 수사를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경찰 수사와 중립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의 개입보다는 경찰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감독기구이죠. 이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온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광호 전남경찰직장협의 회장은 행안부에 속해 있는 경찰위의 설립 취지가 경찰의 견제와 감독 아닌가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보완 강화시켜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이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현재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23일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21일 발표되는 권고안에 따라 갈등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정권의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 옳고 확실하다면 그에 맞는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독립된 경찰청을 다시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저 다시 경찰이라는 기관을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 출신으로 가득하다는 여론의 비판 속에서 윤 대통령의 정권은 방안과 정책에 더욱더 공정해야 할 것이며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보장되어야만 그들이 가진 역량으로 제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귀하려 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곧 박정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시대의 변화가 급속한 현재에 대한민국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